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5일 생활자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도 4대 협의체장과 함께 강원도 생활자치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각 기관과 협의체가 생활자치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자치는 주민생활 불편을 덜고 민생을 돌보는 데 역점을 두어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높여 주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자치협약과 함께 제1호 사업을 확정하고 도내 경로당 에어컨 보급 사업을 첫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도의회와 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 강원도 생활자치 실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생활자치 사업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입니다. 현재 군산시는 많은 업체가 폐업하며 경제 위기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에 군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김영일 의원은 긴급경제 활성화 컨트롤타워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조선소가 문 닫으면 군산경제 망한다, 농촌농민 못 살겠다, 토막난 쌀값 보장하라 등의 현수막이 전북 군산 시내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작금 군산 지역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16일 제19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경제 활성화 타워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서민경제 안정화, 소상공인, 농촌경제, 중소제조업 활성화 4개 분야에 있어 군산시가 지금이라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촌 쌀값 하락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 중소제조업 활성화 대책 등 군산시가 자치행정적으로 무슨 대책을 얼마나 강구하여 위기 극복에 대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각계의 어려운 여건을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문제화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컨트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미 농촌 경제가 거덜나고 많은 업체가 도산 폐업하여 위기의 정점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군산시의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절규하는 우리 시민들의 위기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산시장과 정책 입안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군산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전북지부와 군산시 사랑의 장기기증 서양 및 협약식을 맺고 장기기증에 대한 군산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201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55회째를 맞는 제주도 문화상은 제주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서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학술부문 제주대학교 양석환 교수, 예술부문 현민식 서예가 등 6개 부문에 7명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문화상이 제주도민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가장 영예롭고 권위가 있는 상으로 지난해까지 총 233명에게 수여됐으며 창의적인 제주 문화를 키우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과 서구 만년동을 잇는 카이스트교가 지난 15일 준공식을 갖고 오늘 개통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 시간대의 둔산과 대덕특구 간 차량 이동 시간이 10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카이스트교는 길이 272.5m, 폭 25.9m로 시비 298억 원을 들여 지난 2014년 2월 건설에 착수해서 약 3년여 만에 준공됐습니다. 시는 카이스트교 준공으로 하루 약 2만 6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는 둔산 지역에서 대덕특구 간 통행 시간이 평균 3분, 출퇴근 혼잡 시간에는 최대 10분가량 각각 단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카이스트교는 교량명 자체만으로도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첨단 과학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권선택 시장은 카이스트교 개통으로 대덕특구와 둔산도심 간 우회거리 감소 및 교통량 분산 등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15일 자원봉사센터에서 동네복지 시범동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는 동네복지 시범 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사업 운영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마을과 주민 주도의 복지체계인 동네복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15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동네복지 시범동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민선 6기 중점 복지시책으로 추진 중인 동네복지 시범 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에 대해 동주민센터 및 복지기관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연구 용역 발표에서는 행복동네 만들기는 동의 복지 기능을 강화해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 지원과 동 단위의 민관 복지 안전망 구축을 주요 목표로 동복지 허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번에 실시한 동네복지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2017년도 동복지 허브화 사업과 연계한 동네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사업이라서 내년에 이제 두 가지를 따로따로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결합해서 좋은 점만 취해서 가는 거예요. 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사회 지역사회 복지의 흐름과 정책 동향에 발맞춰 전주만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1N 김승균입니다. 남원시 문화도시 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7일 한파우 소리체험관에서 남원의 소리 발표회와 최종 포럼이 개최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남원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현대 예술적 관점으로 풀어내고 소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확장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2주간 남원 사운드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시민들과 함께 소리를 채집하고 각자의 기획에 따라 새로운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인 박지선 프로듀서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춘천연극제 등 공연예술축제를 기획했고 국내외적으로 예술가와 비예술가 간의 협업을 이끌며 작품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 참여 작가 및 사운드 퍼포먼스 공연 전문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1차 포럼에는 2015 터너상을 수상한 공공디자인 그룹 어셈블이 참여해 도시재생 사례를 공유하여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K1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